자, 그러면 상합과 하합에 대한 예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C가 상수일 때 함수 f of C가 상수함수입니다.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상수함수인데요. 그때 상합과 하합이 같다는 것을 보여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우선 상합과 하합을 보이려면 분할 하나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x0, x1, x2 해서 xn n개 구간으로 폐구간 AB를 분할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폐구간 AB의 하나의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i와 스몰 mi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mi는 라지 mi의 정의에 따라 수프리멈인데, 어떤 것들 중에 수프리멈이냐면 함수값들 중에 수프리멈인데, 이것은 바로 i번째 소구간에 있는 xi 빼기 1과 xi, i번째 폐소구간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수프리멈이죠. 근데 이 작은 소구간에 대한 x의 함수값은 이게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모두 그 값은 c입니다. 즉 이는 수프리멈 c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대한 수프리멈이면 결국 이 값은 c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mi도 함수값 중에 이런 i번째 소구간에서의 함수값 중에 인피멈인데, i번째 소구간에서 함수값은 모두 c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 집합의 인피멈은 c입니다. 네, 따라서 상합 UFP는 정의에 따라 첫 번째 구간에서 n번째 구간까지 그 큰 직사각형의 합인데, 이것은 n 첫 번째 mi가 c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xi라고 했고요. c는 상수이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오게 되고 델타 xi인데, 이런 작은 각각의 소구간들을 다 모으면 결국은 A에서 B 구간의 폭이 되죠.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C의 B 빼기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합을 또 구해보면, 하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스몰 mi와 델타 xi, 즉 작은 직사각형들을 다 면적을 다 모아보는데, 이 경우도 스몰 mi는 c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가 시그마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델타 xi 마찬가지로 c의 b-a가 돼서, 이 경우에 따라서 상합은 하합과 같습니다. 자, 그럼 상합과 하합에 대한 첫 번째 정리로 보조정리 6.3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구간 AB의 임의의 분할 P에 대하여 하합은 상합보다 같거나 적다. 분할을 어떻게 잡든지 항상 하합은 상합보다 커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i번째 구간에 대해서 스몰 mi는 아무리 커도 라지 mi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mi는 인피멈이고 라지 mi는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몰 mi와 라지 mi 같은 경우는 위에서 예제 6번 1과 같이 상수함수인 경우이고, 그 외에는 항상 스몰 mi가 라지 mi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때의 하합을 한번 구해보면, 하합은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스몰 mi와 델타 xi 그 작은 직사각형을 모두 모은 것이고 이는 라지 mi의 첫 번째부터 n번째 구간에서 델타 xi를 곱한 값입니다. 즉 같은 델타 xi를 곱해서 모두 합하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이 부등식에 따라 이 시그마로 취해진 이 부등식도 같은 부등호 방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UFP 상합입니다. 즉 증명이 끝났네요. 자, 그리고 상합과 하합에 관한 두 번째 정리, 보조 정리 6.4를 보시겠습니다. P는 주어진 P는 폐관 AB의 분할이고 Q는 P에 한 점을 더하여 얻어지는 P의 세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합은 세분할이 기존의 세분할로 된 하합이 기존의 하합보다 같거나 크고 상합 같은 경우엔 기존의 분할에 의한 상합보다 세분할에 의한 상합이 같거나 작습니다. 자, 항상 이런 것을 만족하는데요. 한번 증명하기 전에 우선 보조정리 6.3에서는 이미 이 부분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할일 경우에는 하합이 상합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조정리 6.4에서 증명이 이미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해 볼 것은 이 부분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 지금 이 뒷부분 분할 Q에 의한 상합이 분할 P에 의한 상합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을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Q를 분할 P에서 한 점을 더해서 얻어진 세분할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 점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점을 더했는데 그 Y가 기존에 P에 있던 점하고 다른 점을 더하겠습니다. 즉 그러면 P는 Q에 속하고, 그리고 이 Y라는 점은 어쨌든 A와 B 사이에 있는 그 한 점을 더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인덱스로 사용될 R이라는 것을 자연수인데요. N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N을 잘 정의해서 그 Y 값이 어떤 R번째와 R 빼기 한 번째 사이에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해보냐면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Y는 f of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를 어디 사이에 끼워 넣냐면 x에 R 빼기 1에서 x의 R, 즉 R번째 소구간 안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Y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Y가 사실은 R이 1부터 N까지 어느 값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Y를 첫 번째 소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소구간에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N번째 소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R번째 소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R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가장 큰 함수값 MR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이 MR은 정의에 따라서 스프리멈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이런 함수값은 R번째 소구간에 있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Y라는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또 작은 두 구간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 더 MR 프라임을 여기 R번째 구간의 왼쪽 편, 이쪽 편에 있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R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어디서 함수값이냐면 R 빼기 1과 Y 쪽, 이 보라색으로 칠한 요 작은 구간에 해당하는 가장 큰 값을 MR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여기 작은 검은색으로 칠한 요 작은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MR2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거고요. 그때 Y에서 XR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자, 이렇게 MR 프라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잘 관찰을 해보면, 자, 그림에서 MR을 한번 적절하게 그림에서 찍어 본다면, 뭐 이 정도가 MR이 되겠네요. 이 점이. 그리고 MR 프라임도 요 구간에서 가장 큰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MR과 MR 프라임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리고 MR2 프라임은 여기 검은색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이 값이 MR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즉 MR이라는 것은 이쪽 보라색 구간의 기준으로 봐서도 MR 프라임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또 역시 MR은 여기서 전체 구간에서 가장 큰 것인데, 그 값은 이 오른쪽에 검은색 구간의 가장 큰 값보다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MR이 MR 프라임보다 같거나 크고 MR2 프라임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이렇게 이걸 생각한다면 분할 Q는 기존의 N개의 구간 그러니까 폐구간 AB를 N개 구간으로 나눈 구간인데, 그게 분할 P죠. 근데 분할 Q는 Y가 한 점이 더 들어가면서 N 플러스 1개 구간으로 나눈 세분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합을 분할 Q로 자잘하게 나누었을 때 주어진 함수 F를 기준으로 상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구간과 R 빼기 한 번째 구간에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을 다 모으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된 R번째 소구간에서 가장 큰 값 MR 프라임과 이 보라색 소구간의 폭이 Y 빼기 X R 빼기 1
이렇죠. 여기가 직사각형의 가로고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즉 요만큼을 지금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mr2'과 xr 빼기 y는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은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i는 r 더하기 한 번째부터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을 이렇게 다 모으면, 그러면 이제 분할 q를 가지고 이제 상합을 다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두 가지 요 부등식으로 보면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부터 요 첫 번째 항은 똑같고요. 두 번째는 mr'보다 mr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mr을 곱하면 이쪽이 크고, 또한 여기도 mr을 곱하면 이쪽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그대로이고요. mi 델타 xi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 살펴보면 지금 y 빼기 xr-1이 여기 보라색 구간의 폭 길이였고, xr 빼기 y가 아까 검은색 구간의 폭 길이였죠.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r 빼기 1 i번째 더 r 빼기 한 번째 큰 사각형을 다 더하고 mr에 xr 빼기 r 빼기 1. 이제 여기서 이 의미는 보라색 구간의 길이와 검은색 구간의 길이를 다 합친 요만큼의 구간의 길이로 같이 합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는 r 더하기 한 번째부터 n번째까지 mi 델타 xi로 계산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함수 f를 분할 p로 나눈 후에 다 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상합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분할 q를 가지고 함수 f에 대한 상합을 구하면, 그거보다 분할이 좀 듬성듬성한 분할 p를 가지고 함수 f의 상합을 구한 것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UFQ는 UFP고, 이때 P가 Q다. 즉 이 말은 Q는 P의 세분할이다. 더 많이 자잘하게 나누면 상합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쪽 편, 이 정리의 이쪽 좌측편 요만큼 부분을 증명을 정확하게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제 하합은 점점 분할을 잘게 쪼개서 하합을 구하면 그 값은 점점 커집니다. 네, 재밌죠? 위에서 이제 저희가 이 6장을 처음 시작할 때 구분구조법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렸는데, 구분구조법에서도 점점
그 구간을 잘게 쪼개서 이제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거의 적분값에 근사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상압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을 점점 잘게 쪼개서 상압을 구하면 그 값이 점점 작아져서 지금 여기 적분값의 극한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하압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점점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합하게 되면 점점 더 잘게 쪼개지게 되면 하압 값은 점점 커져서 그 극한값이 이 적분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조정리 6.4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